책상 위앞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낱낱입니다. 이군입니다. 지난 날들도 잘 지내셨나요? 똑같죠? 뭐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약간 더 친절을 가득 담아서 물어보고 싶네요. 왜? 뭐 여러분의 하려고? 이군의 하루하루에 가볍더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이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할 작가의 글들처럼 약간 그런 힘을 주고 싶네요. 소설편이었으니까. 네. 지난주 왜냐면 그런 거 하면서 지냈어요. 저기 그 낱낱이 저번에 그 식물 할 때 내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왜 겨울잠 자는 식물 있다 그랬잖아. 그 이름 뭐였지? 칼라디움. 칼라디움. 그거 구글에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애가 뭐 겨울잠 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파리가 약간 분홍색 투명해지면서 막 약간 시들시들한 느낌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잠자는 건가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파리들이 다 지고 나면 이제 이파리들 다 정리해준 다음에 그 구근만 캐가지고 잠을 재워야 돼. 그 상태로 계속 키울 순 없어? 그 분홍색 상태로? 그거를 이제 봄에 다시 하면은 다시 그 분홍색 잎이 나오는 거지. 아. 약간 원래 하늘하늘하게 약간 흐물흐물 이렇게 잎을 보는 애들이어가지고 애들이 뭐 이렇게 막 잘 자라는 여름에도 그렇게 빳빳하지가 않아요. 막 흐물흐물해 원래. 약간 부채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아주 그런 매력 거 있지. 식물 같은 거 쳐다보면서 시간을 잘 때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식물이 집으로 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주제는 우리만큼 새랑을 사랑할 순 없어. 웰컴 투 정세랑 월드입니다. 나 우리만큼 세상을 새랑. 네, 제가 어. 오늘 소개할 작가님은 바로 정세랑입니다. 세랑을 그 밀레니엄 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타이틀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정세랑 작가에 대한 주접을 한번 떨어보자 합니다. 되게 작가님 젊으시네요. 네, 84년생? 84년생이 네, 젊으시네. 1984 키드예요. 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저는 사실 근데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기보다는 약간 좋아하는 장르 위주의 책을 읽는 편이라서 사실 소설도 많이 안 읽어요. 되게 편식이 심하고 뭐 읽고 싶은 책만 읽고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만화책만 보고 막 그래서 책을 항상 지니고 다니고는 있어요. 왜냐면 불안한 게 있는지 막 이렇게 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책을 한 장을 챙겨야 돼. 약간 뭐 어느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뭐 약속 시간이 갑자기 미뤄졌다거나 막 그러면 그냥 거기서 읽으면 되니까 그런 거 꼭 챙기는 편인데 그래도 책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약간 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평범한 스마트폰 중독자인데 어쩔 수 없이 현대인은. 근데 이런 저에게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오로지 활자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정세랑 작가입니다. 아, 작가님이 은인이시구나. 네. 그 보면은 약간 젊기도 젊으시고 그 등단을 2010년에 했는데 그거를 약간 장르 소설로 등단을 하셨어요. SF 소설, 판타지 소설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르 소설 또 그 안에서 또 말이 많잖아요. 약간 일반 소설하는 일반 그런 문학인들이 약간 좀 무시하기도 하고 순수 문학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 팬들 사이에서도 약간 물론 팬덤이 크지만 그 안에서도 막 조금만 그 기대에 어긋나도 약간 그런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간 장르 소설 쪽은 그런 막 편견? 이런 오해도 많고 그게 또 떠오른다. 우리 세대 때 세랑 작가님 또 유명하셨지만 또 그 귀현이 작가 아세요? 저희 세대 또 귀현이 작가님이 되게 유명하셨잖아. 그 귀현이 작가님 인터넷에 소설 쓸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설이냐 그냥 글이나 막 대충 쓰는 거지 하면서 엄청 무시했었는데 이모지 문학이라고 뭐지? 그 이모지가 그거잖아. 이모티콘 해가지고 막 글자랑 같이 섞어 쓰는 거. 근데 그게 엄청난 파급력을 미쳤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 애들은 그 이모티콘만 봐도 여기서 그 이모티콘만 봐도 누가 주인공인지 가려낼 수 있고 그지 남자 주인공 항상 이렇게 약간 그 시크한 표정으로 나오는 그 기현이 작가님이 좀 떠오르네. 맞아. 그런 약간 그렇게 장르 문화 쪽으로 가다가 약간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게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그 세랑 작가님은 그런 거를 이제 깨고자 일반 문학으로 재등단을 하십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한번. 그 소설이 바로 뭐
이만큼 가까이. 그거를 음. 2014년에 다시 해가지고 창비 그 문학상을 받고 재등단을 하신 다음에 그때 이후로는 장르소도 쓰고 일본 문학도 쓰면서 점점 작품 활동을 하셨죠. 창비가 그 창작가 비평 그거 창비야? 맞아요. 저기 마포구에 있는 카페 거기? 원래는 그 장르소설 쓰실 때는 출판사에서 일을 병행을 하면 가지고 편집자를 하면서 이거를 썼대요.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발매한 에세이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편집자 일을 그만두고 작품 활동에 매진하게 되면서 이 소설들을 써 내려간 것들이 약간 밀레니엄 세대에서 큰 반응이 와가지고 이제 정작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작가의 책을 도장 깨기를 하는 적이 지금 처음 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쭉?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아직 이만큼 가까이는 안 봤어요. 이거를 아직 하고 있다고? 아껴두고 있어. 아직 그러니까 거의 다 봤는데 이제 이만큼 가까이랑 등단작들만 이제 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신작도 이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발 작가님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길게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러면서 맨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유독 정세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랑에 대한 팬심을 사방팔방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정세랑을 좋아한다고 하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 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약간 세랑 작가님의 팬의 특징인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 세랑 작가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그 세랑 작가님의 제일 유명한 작품이죠.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읽어보셨나요? 이거 드라마 아니야 이거? 맞아, 드라마요. 이게 아니 드라마는 못 봤는데 그 버스 광고? 그걸 많이 넷플릭스 봤지? 시리즈로 공개가 됐죠. 이게 원작이구만. 그거의 원작인 정세영 작가님이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 보건교사 아는 형만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각색해서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 이 각색도 정세영 작가님이 하셨어요. 대본도 쓰시는 거야? 능력이 엄청 많으시네. 그래서 저는 원래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글을 먼저 읽고 영상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분도 그런가요? 저는 뭐 딱히 그러진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걸 좀 싫어하냐면 예를 들면 저는 그 웹툰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웹툰이 있고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웹툰을 원작을 먼저 보고 영상을 보니까 뭔가 좀 괴리가 좀 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웬만하면 그냥 하나만 보려고 하고 별로 안 좋아. 저는 웹툰만 봤어요. 이태원 클라스? 그 드라마는 아직 영상은 보지 않았어요. 저도 드라마는 못 보고 그 유튜브에 그 클립이라고 짧게 뜨는 거잖아. 그걸 봤는데 안 보기 잘했다 싶더라고. 진짜? 근데 저희 주변에는 근데 이태원 클라스를 웹툰 말고 드라마만 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재밌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괴리가 싫어서 안 보는 편인 것 저도 같아요. 그래서 글을 먼저 읽는 걸 좋아해요. 먼저 글이 뭔가 더 풍부하고 설명이 다 세세하게 돼 있고 어쨌든 영상에는 스킵되는 부분들이 그죠? 많으니까 그런 걸 보는데 근데 드라마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부랴부랴 챙겨 읽었거든요. 어쨌든 정세영 깨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영상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거 읽으면서 왜 나는 이거를 아껴뒀지? 왜 지금 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 정도라고? 네. 왜 그렇게 좋았냐면 그 특별할 것 없는 직업이잖아요. 솔직히 그 보건교사라는 게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 않고 보건교사 선생님 기억나나요? 그냥 그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뭐 코피 터지면 가고 그랬으니까. 나는 진짜 속 땡땡이 치고 싶을 때 어디 아픈 거 같아 이러면서 가는 약간 그런 실이었는데 그럼 아무튼 평범한 직업과 평범한 이름을 가진 아는 형이 약간 사람의 마음이 젤리의 형태로 보이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사람에게서 어느 기운이 막 나온다고 하잖아. 그게 젤리 형태로. 난나씨가 한 말 했었구나. 서점할 때 했었나? 뭐 할 때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 그게 지금 기억나네. 뭐 젤리 형태로 나와가지고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했었구나. 잠깐 했으니까 빨리 해봐. 네, 그래서 이 아는 형이 이 능력으로 보건교사 역할도 열심히 하면서 학생들에게 보이는 미스테리한 현상들과 학교 곳곳에서 숨겨져 있는 어두운 힘들이 있거든요. 그걸 처치하고 쫓아내는 테마사 역할로 활약을 합니다. 보건교사이자 테마사인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 학교에는 또 한 인물이 있는데
한문교사이자 학교 설립자의 후손인 홍인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라서 아는 형을 돕는 힐러 역할을 하는데 이 둘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10개의 에피소드로 풀어내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게 영적인 능력이 크다고? 근데 이게 약간 에피소드 형식이다 보니까 뭐 이어지기도 하고 중간중간 생각되는 시기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시즌2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무궁무진하게 길게 오래 연재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하나씩 계속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들 중에서도 영상화 하기가 제일 좋아서 제일 먼저 영상화 된 거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이제 이 아는 형의 특징이 영웅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지도 않았어. 그게 무한한 힘이 아니야. 고갈되는 힘이고 엄청 작은 힘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홍인표라는 캐릭터 힐러 역할이 필요하기도 한 건데 그래서 무지무지한 자본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교사야, 평교사.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큰 힘이 발현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 어떤 영웅의 이야기보다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한 이 구절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몇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은영은 다른 종류의 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가 어느새부터인가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버렸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친절함을 버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은영의 일은 은영이 세상에게 보이는 친절에 가까웠다. 친절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덕목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은영과 인표는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 여기서 약간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진짜 세상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기 쉬운 게 그죠. 친절이잖아요. 친절하면 괜히 호구로 보이기도 하고. 막 호구 잡혀면은 뭐 내가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약간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다른 사회에 나아갔을 때 내가 그런 초보일 때를 까먹고 약간 그 초보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죠. 그럴 때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이 은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약간 친절의 덕목을 약간 약하고 강한 그런 지는 게 아니라 그게 더 강하고 선함이 강하다. 약간 이런 거를 계속 말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구절도 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이겨요.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것까지 친절함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이런 구절이 또 나와요. 약간 그 인내랑도 좀 같이 맥락 같이 하는 거 같네. 그래서 그게 이번이라도 괜찮다. 도망칩시다.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칩시다. 나중에 다시 어떻게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인표가 이렇게 은영의 귓가에 대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어서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약간 거짓말이어서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정세랑 작가의 이런 문장들은 어떻게 이렇게 쓰지? 싶을 정도로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약간 좀 크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옛날에 저기 그 부처님 살아 계실 때 부처님 제자 중에 그 뿐냐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뿐냐라고 하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걸 부처님한테 물어보냐면 제가 옆 지역에 굉장히 그 약간 야만인들 살고 위험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로 건너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말려요. 야 거기 가지마, 거기 되게 위험하대 라고 하는데 뿐냐가 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회유하려고 한번 물어봐. 너 만약에 거기 갔는데 누가 네 뒤에서 욕하고 하면 어떡할래? 라고 하니까 뿐냐가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하진 않아서 저를 뒤에서 때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보니까 심각하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그러면 사람들이 널 뒤에서 몰래 때리면 어떡할래? 라고 하니까 뿐냐가 부처님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하지 않아가지고 저를 죽이진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부처님이 보내줘요. 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보내줘. 실제로 가서 말씀 전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약간 인내라든지 어떤 친절,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들이 다 이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보통 야 참아 하지만 실제로는 인내라는 거랑 좀 다르게 그냥 귀찮으니까 피하자 그런 게 좀 크거든요. 인내라는 건 나나씨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커다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것까지 약간 포용할 수 있는 좀 승리 중에 좀 작은 승리도 있고 큰 승리가 있잖아. 맞아. 좀 큰 맥락의 승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것처럼 약간 엄마들은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약간 그게 진짜 그때는 이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완전 지나서 보면 그게 결국 이기는 거였다. 그렇죠. 큰 그림이죠 결국엔.
그게 큰 승리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세상에 보내는 보건교사 안은영의 친절을 읽고 있으면 정세랑 작가가 정말 참혹한 세상을 누구보다 또렷이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리터 문학지에서 이런 말을 하시기도 했는데 세상은 참혹할 정도로 폭력적인 곳이지만 오늘 내가 울며 기댄 어깨는 친절하고 어딘가에 이런 사람들이 더 있겠지. 좋은 사람들에 대해 써야지. 그러면 세상에 그런 면이 미미하게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크게 큰 목소리 말해도 될까 말까 한 사람인데 이렇게 미미하게 한다고 어느 세월에 세상이 바뀌겠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 정세랑이 너무 가볍기만 하다. 근데 그거를 정세랑 작가도 알고 있어요. 내 이야기가 가볍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막 그럴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녹이다 보면은 언젠간 그래도 그 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다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런 세랑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진짜 미미하게 그런 마음들이 되게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런 세랑님의 글을 읽다가 보면 왜 이런 거에 공감을 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이런 거에 공감했던 내용들이 글에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인물들이 끝에 가서는 실패하지 않고 어쨌든 나아가는 걸로 끝나거든요. 약간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엔딩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열리게 하는 거 보면은 약간 거기서도 용기를 얻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작가들이 이런 팬들 독자들이 더 세랑 작가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작가님 기조가 확실하시구나. 되게 자기는 본인은 가볍고 본인은 연약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한다고 하지만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센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정세랑의 강함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들이 녹아있어가지고 세상이 진짜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거라고 믿어요. 제가 그때 환경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팟캐스트 얘기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한다면 좋겠다 하면서 얘기를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다 여기서 읽은 것들이 녹아있더라고요. 내 생활에도. 이걸 준비하면서 보건교사 안은영을 다시 한번 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판타지도 있어요. 솔직히 여기 이런 그 세랑 속의 인물들을 진짜 실제로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약간 판타지를 충족을 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 안은영의 얘기는 여기서 하고 다음으로는 시선으로부터라는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시선으로부터는 20세기를 살아는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난해한데? 그러니까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러브레터다. 그라고 밝힌 소설이고 이 한 시대 여성들에 대한 올곧고 따뜻한 시선으로 비롯된 작품인데 이게 나오자마자 정말 그 문학계의 모든 시선을 다 주목한 작품이에요.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서점을 가면은 항상 상위권에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표지를 6월. 네.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말했지만 서점을 잘 안 가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세랑 작가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한국과 미국에 나뉘어 살고 있는 한 가족이 단 한 번뿐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와이로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20세기에 살아낸 여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20세기의 시대의 폭력과 억압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심시선이라는 인물과 그에게서 모계로 이어지는 여성 중심의 3대 이야기예요. 할머니네? 할머니고 할머니가 일단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딸들과 그 손녀 딸들이 그 할머니의 제사를 10년 만에 지내러 이제 하와이로 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인데 그 과정 중에서 막 현대사의 비극도 나오고 이 시대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 세계의 부조리 이런 게 관통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마냥 그런 꽃받친 얘기는 아닌 거죠. 그죠. 솔직히 한국 전쟁의 비극을 겪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하와이로 떠난 심시선은 거기서도 이제 폭력 학대를 당하면서도 살아남아서 미술가이자 작가이며 시대를 앞서간 어른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녀의 10주기에 그녀의 가족들이 각자 심시선 여자의 기억들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하와이를 여행을 합니다. 네. 이제 그녀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가능한 세대의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제 20세기 끝에 50세기 후반부터 살아난 이제 시선의 딸들이 이야기와 그 딸들에서 또 뻗어나온 21세기 손녀 딸들의 이야기 막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약간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는데 저는 좋았던 게 그 앞부분에는 그 시선이 세상에 남긴 흔적들, 그 발언들 그런 게 많이 나온 다음에 그거랑 연관돼서 이제 21세기 여자들이 일어난 이야기들 그런 게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 책을 읽다가 정말 저는 울기도 엄청 울고 용기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왜냐면 거기에 약간 시선이 2번의 결혼을 통해서 자식이 한 4명의 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친 말고 2번째 결혼 때는 자기 친자식이 아닌 경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경아라는 인물은 엄청 그 시선에 진짜 친 가족 자식들처럼 엄청 뛰어나거나 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인데 네. 되게 무던하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근데 그런 인물들이 끝까지 그 일로 계속 일을 포기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도 내가 지금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특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일을 자리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써 그 다른 따라올 후배들 여정들에게 그 길이 하나 되어주고 싶다. 약간 그런 그게 약간 좀 더 마음이 와닿았는데 보통 뭐 여자들이 결혼을 하거나 뭐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거의 다 그렇죠. 그게 나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주변에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늘으면서 이게 정말 구시대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딱 지금 이제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하나를 돌봄 그런 게 있잖아요. 돌봄? 육아? 정말 내가 육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여성이 한 명이 희생을 해가지고 희생을 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과연 옳은 일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많은 그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을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소설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좋아하는 소설인데 이 책을 그래서 결국 읽게 된 독자들도 결국 그 시선으로부터 받은 것들로 인해서 이 난폭한 세계에서 버티림을 만들어준다는 게 이 책이 지니고 있는 다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그 단지 소설 속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 내의 문제들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심시선은 뭐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한테 뻗어나온 것들이 이렇게 내가 그거를 느끼고 약간 낱낱한테도 대답을 힘을 주고 있구나. 힘을 주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읽으면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저는 선물도 되게 많이 하고 그것도 유일한 거예요. 똑같은 책을 진짜 제일 많이 산 책이 약간 옳은 걸까? 과연 종이 뭐 돌려보는 게 낫을 수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이 작품에. 그래서 약간 거기에 있는 구절들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자기들이 신나게 망쳐놓은 다음에 어쩌라고 나중에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웃겼다. 어른들은 기대보다 현저히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해림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요런 단어도 나오고 이 해림이랑 이 우윤이라는 인물도 나와요. 이 인물들은 이제 3세대인 거죠. 네. 다 손녀들인데 우윤이는 약해 보이지만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왔지. 지지 않고 꺾이지 않을 거야. 그걸로 충분할 거야. 약간 이런 게 부러웠어요. 시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추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매일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던 그 사람을 닮았으니까 엉망으로 실패하고 바닥까지 지쳐도 끝내는 계속했던 사람이 등을 밀어주었으니까 세상을 뜬 지 10년이 지나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조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거에 약간 저는 제일 감명 깊었던 부분이라고 서평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책은 그런 난폭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뭐 네.
화수라는 인물은 뭐 회사에서 그 하청업체가 일으킨 테러 때문에 화상을 입고 뭐, 테러? 테러 뭐 염산 테러 막 이런 사건도 나오고 해리면 뭐 인종 차별을 친구가 받아가지고 뭐 그런 사건들도 있고 우윤희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모님에게 대해서 약간 아픈 손가락? 약간 그런 캐릭터도 나오고 캐릭터 폭이 되게 넓네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 정세랑 작가가 이런 작품도 있잖아요. 피프티 피플이라는 작품은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50명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이름 석자 돼가지고 그 3장씩 분량 정도로 이렇게 단편 소설처럼 점점 나오는데 시선으로부터도 150페이지 되는 거네. 그런 식으로 시선으로부터도 약간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심시선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약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지? 그냥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인물들의 폭이 크다. 맞아. 포양이다. 그래서 이런 나오는데 어쨌든 격가지를 뿌리뿌리로 올라가면 한 인물부터 나오니까 네. 그런 심시선도 나오는 게 약간 그런 모계사회에 대한 희망. 모계사회가 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그거에 대안으로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모계사회, 부계사회 이런 것들이 원래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모계사회가 되는 게 일단은 맞긴 하거든. 인간만큼 보통 다른 동물들을 보면 보통 뭐 동물들은 뭐 암컷, 수컷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수컷에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번식의 기회를 주는 게 인간이랑 뭐 몇 개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어떤 남자든지 일단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근데 자연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수컷 중에 상위 뭐 1%는 빼고는 수컷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도태돼 버리는 거고 사자 같은 거 떠올려 보면 모계 사회의 중심이죠. 거기다가 맞아. 가장 강한 수컷 한 마리만 갖다 놓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영역을 지키는 역할을 한 다음에 나머지 수컷들은 다 그냥 굶어 죽는 건데 이런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언제 뭐 지금은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언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맞아요. 이 시선으로부터 해서도 여성 캐릭터들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딸들의 남편이나 뭐 손자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를 쓰는 데 있어서도 뭐 엄청 그렇게 기존 문학에서 봤던 그런 남성성이 있지 않고 그런 약간 좀 과도기에 있는 남성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품의 남성 성향이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런 약간 좀 가부장적이고 약간 그런 인물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약간 한국 고전 소설도 그렇고. 캐릭터들이?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뭔가 소설을 보는 내내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다?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좀 그런 기존의 가부장적인 캐릭터는 약간 악당으로 나와. 그 시선으로부터 해서는. 이거를 안 읽고 뭐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네. 선물할까요? 돈 아끼세요.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그러는데 이런 전세란 작가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쓸 때 그런 주인공들은 자기 친구 이름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에세이에서 나온 이름들인데 네. 정세란 작가가 세상을 바라볼 때 되게 자기 다정함을 줬던 사람들을 등장인물 캐릭터로 많이 쓰고 그런 악당 캐릭터들은 또 스팸 메일에서 이름을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메일 보낸 사람? 그리고 정세란 작가는 이제 악몽을 꾸고 나면 잘 됐다. 이걸로 글을 쓰면 이건 150만 원짜리 글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시선으로부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되게 이걸 준비하면서 더 알아보니까 더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책을 저는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또 읽을 거예요. 엄청 많이 읽으시는구만. 네, 왜냐면 이런 문장들이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쓰지? 그게 자기한테 또 맞는 작가가 또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니까 이미 기존의 친구들에게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근데 약간 나처럼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렇지, 다 취향 차이니까 결국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이 또 나한테 추천해준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 책을 읽는데 너무 그게 현실이고 너무 암울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또 안 맞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지. 그지.
저도 웹툰 볼 때 막 그런 스릴러 이런 거 못 봐요. 그 보면 특히나 뭐 그런 거 많이 있거든. 창작물 중에 뭐 그 독립 그 운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스토리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보면 막 답답해? 심장이 쫄려서 못 보겠어. 약간 좀 그런 취향. 역사가 스프니까 약간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치? 알게 되고 그냥 그냥 감정이 너무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보면서 좀 약간 불편하다고 할까? 오히려 좀 취향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약간 내가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좀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럴 때 막 뭐 종교를 찾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약간 이런 심시선을 떠올릴 것 같아요. 가상의 인물이어도. 거의 이제 남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심난나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 소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도 이 현장에 이 책을 가져왔어요. 가장 최근의 신작이거든요. 아 그게? 네. 지구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저는 사실 편식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소설 이런 것보다도 에세이를 제일 좋아해요. 네.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다 하면은 뭐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다른 걸 찾아보지 않고 약간 서점으로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이야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는 게 그냥 차분하게 읽는 게 좀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근데 그런 저에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작가인 정세랑의 첫 에세이집이 나왔다. 이건 정말 저는 좀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가보예요, 가보? 네, 갑은 아니고 지금 보면은 되게 옆에 어. 체크해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한 페이지 읽고 한 페이지 넘기는 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약간 소화시키는 데가. 감미하면서 읽는구나. 나 진짜 이거 너무 읽으면서 행복했는데 네. 이게 여행 에세이예요. 근데 여행 에세이긴 하지만 이 에세이를 읽으니까 그동안 이 정세랑의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 이곳저곳의 이야기들이 있고 네. 이 작가님의 여행 방식은 원래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그 여행지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아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 보면은 그런 그녀의 여행 방식이 되게 저는 좀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보통 여행을 갈 때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거나 뭐 어디로서 봐서 가거나 뭐 어디 가고 싶었어서 가거나 그랬는데 이분은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오로지 보러 가는. 그래서 약간 관광지도 가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랑 일상 여행을 하면서 살면서 보는 여행? 약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살아보는 여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더욱 이 정세랑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녀를 좋아할 수 없게 되었는지도 알게 됐어요. 왜? 그런 사소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저도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은 버려지거나 누가 흘리고 간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사진을 찍는 편인데 너무 소름 돋게도 거기 이 장소서 작가님도 그런 사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모으는 거야 이게? 그런 약간 누가 흘리고 간 인형이거나 뭐 버려진 인형이거나 뭐 버려진 한 신발 한 짝 막 이런 거를 다 사진을 모아 놓는다는 거지. 아카이빙을 그런 거를.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을 모으다 보면 대부분 그런 거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패턴이 있다는 거야. 술에 취하거나 어린아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진 진짜 많이 찍는데 약간 프로파일링 같은 느낌인가?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제 작가님이 소설은 나랑 통했구나. 약간 이러면서 약간 팬심으로 너무 엮는 거 아니에요, 작가님이랑? 너무 가오리파나. 안 돼, 너무 엮지 마. 작가님은 그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친근하게 다가온다니까. 좋습니다. 정세랑 키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이 되게 독특한 점이 네. 이 책을 미리 읽어본 사람들이 추천을 한 거가 적혀 있어요.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한 말들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0명의 요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토리로 세상을 구하라 해가지고 SSA 비밀 요원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서점을 기반으로 이 출판사에서 사전 독서 모임 프로젝트를 해서 이 책을 미리 읽은 사람들이 서평을 다 이렇게 써준 거죠. 걔는 뭐 부록이에요? 아니면 따로 사는 거예요? 부록이에요. 부록?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이 후기들을 봤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정세랑의 팬들 그게 100명이야? 100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 책 뒤편에도 이 쓴 요원들의 이름이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작가랑 무슨 관계인데? 아무 관계가 아닌 거지. 그냥 작가 작품으로서 읽고 서평을 남겨준 거구나.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막 이렇게 기지, 이렇게 나락 기지, 2층 기지, 이후 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립 서점이야. 이후 책방에서 있는 기지가 이 책을 읽고 이거 서평을 쓴 거지. 이거를 보다 보면 이 책을 살 수밖에 없게. 왜? 정말 좋은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신박하긴 하네. 여기에 어떤 그 요원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세상에는 정세랑을 사랑하거나 아직 정세랑을 잘 모르는 사람만이 존재한다. 약간 하나님 같은 느낌인데? 그 무한한 절망을 느끼다가도 이 책을 읽으면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보게 된다. 오늘 약간 신흥 종교 권장 방송인가요? 그리고 막 나는 정세랑 작가의 가방에 키링처럼 달려 함께 걷고 여행한 것 같다. 이거 오늘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좋네요. 그래서 진짜 어제도 정세현 작가님의 그 자컨이라 그러죠. 자체 컨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유튜브도 하셔? 되게 다양하게 활동하시네요. 팬층이 엄청 하는 게 그리고 이 정세랑 작가님도 독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 독자들을 또 사랑하셔. 그래가지고 자기네 이런 독자들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막 이렇게 아니었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오픈 카톡방도 있습니다.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네요, 진짜. 진짜요? 내가 아는 소설가는 뭐 이회수 선생 뭐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좀 신기하긴 하네. 그래서 앞에 소설들의 이야기가 이미 제 몸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게 한 장 한 장 그냥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인물들이 이 세랑 작가가 이곳을 여행하면서 나왔던 인물이구나. 약간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정세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적 친밀감을 상승시켜주는 지구로 다시 읽어볼게. 지구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만큼 세랑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팬심에서 이거를 나온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막 이런 문득문득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네. 뭐 그런 경험들로 분명해지는 것 같다. 인상파 화가들을 좋아하는 마음이란 뭉뚝하지만 세잔을 좋아하는 마음은 뾰족하고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뭉뚝하지만 뾰족하고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뭐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뭉뚝하지만 정세랑을 좋아하는 마음은 뾰족하고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대입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나도 방송에서 고백하지 말라고. 나도 이렇게 정세랑의 언어로 말하고 정세랑의 언어로 생각하고 싶다. 오늘 오히려 컨셉이 명확해서 좋다. 괜찮네 오늘. 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소설 속 좋은 어른들은 할아버지를 닮았다. 누군가를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 붙돋아주는 것,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것 같은 것은 교육자의 자질이기도 하고 어른의 자질이기도 한 것 같다. 내가 받은 응원과 지지를 이야기로 감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세랑이 글을 쓰는 이유들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간증합니다. 정말. 그리고 요즘 세대에 요즘 시국인지라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 책이 저는 여행 에세이도 옛날에는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한동안 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안 읽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세랑 작가도 이 여행 에세이를 9년 동안 쓰신 거예요. 첫 여행은 2012년에 간 그런 여행부터 마지막 여행이 뭐 2017년 뭐 그 시선으로부터 그거를 하면서 취재 여행이 마지막이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여행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추천합니다. 정세랑 지금 에세이. 남나씨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빨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겠어요. 감정이 너무 북받치면 컨텐츠 진행이 안 되니까 넘어가십시다 빨리. 끝인데요? 끝이라고 이게? 아니 다른 소설도 있어요. 목소리를 드릴게요나 그런 SF 소설들도 있고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소설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소설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은 약간 읽은 지가 좀 오래되고 그 책들도 본가에 있어가지고 지금 있는 책들로만 하느냐고 약간 짧은데 네네.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정세랑 작가의 그 어떤 소설의 전체적인 세계와 작가님을 사랑한다는 안나스 고백이 담긴 오늘의 방송. 맞아요. 약간 그런 지구에서 하나뿐은 약간 외계에서 날아온 존재랑 사랑이 빠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단지 뭐 그런 사랑 얘기라기보다는 그 주인공인 하나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옷을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리폼하시는 거야? 리폼하는 디자이너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인물들을 보다 보니까 또 나도 그런 빈티지 같은 거 좋아하고 막 하고 막 그런 거를 쓰는 게 이유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도 또 약간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이다. 이렇게 약간 인증받는 느낌? 그런 것도 들고 또 외계의 존재랑 사랑을 하는 게 어떤 팬들이 약간 범성애적인 사랑이다. 이건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 외계인이랑 만나는 거? 외계인이랑 만나는? 유명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원작인가? 모르겠네. 원작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약간 그래? 이런 상상은 어쨌든 좀 별에서 비슷한 온 종류. 그대. 이거 별에서 온 그대. 맞아. 이거 작가님 건 아니고 이거? 그건 다른 거구나.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SF 장르 소설도 그 소설 나름의 색이 있고 네. 이런 일반 문학들도 있고 네. 에세이를 보니까 더 확고해졌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 그 마음을. 네. 너무 네. 마무리가 끝인가요? 마무리 인사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급격하게 끝나는. 요즘 또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지구촌 소식들이 약간 탈레반이 약간 안타까운 사진도 있고 약간 말레이시아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약간 그런 세상을 볼 때 너무 지구가 안 좋게 망가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냥 망한 것 같다. 대답이 없을 것 같다. 희망이 없다. 이럴 때 정세랑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힐링을 주시는 힐링 작가님. 플러스 약간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약간 희망 버리지 말자. 그럼에도 약간 이렇게 반대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완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 지키고 있는 거니까. 안 그래도 탈레반이나 뭐 이런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사실상 국제적인 기구에서든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든 개입을 거의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 그런 이유들을 떠올려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국가 자체의 어떤 권한이라고 보는 것 때문에 보통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언제 한번 얘기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도 약간 그분들이 그 미군 그 기지 안으로 애기 넘기는 사진을 봤는데 약간 그런 식의 희망이 약간 정세랑의 작품을 읽으면서 보이는 그런 게 아닐까? 나는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전혀 반대 생각을 한 게 저렇게 애기를 넘기면 애기는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탈레반에서는 아예 희망이 없는 거니 거기 자기 나라에서는 탈레반 때문에 아예 희망이 없는 거니까 난민으로 가더라도 약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넘긴 거 근데 그 애기가 그 막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나이대 아이여가지고 입양 보내거나 막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나는 그걸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물론 이해가 가지. 근데 얻는 게 더 애기에게는 더 행복할까? 부모랑 같이 그곳에 남아서 사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부모와 떨어져서 누나 씨 말했던 것처럼 입양 가는 게 행복할까? 근데 그 나라에서는 부모의 이제 그런 거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있으니까 부모가 판단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야. 제가 말한 거는 그거는 부모의 판단이고 아기의 입장에서는 힘들더라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떤 거에 또 떠오르냐면 저도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반려동물 같은 거 키울 때 예를 들면 뭐 반려동물의 사료를 급식을 제한을 해.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지만 반려동물은 나 그냥 일찍 죽고 맛있는 거 먹다 갈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지만 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의 입장은 너무나 이해가 가고 근데 내가 만약에 애기였다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엄청난 그 마마보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난 남아도 조금 엄마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애기에게 좀 감정이 이입되는 느낌? 근데 그런 거지. 약간 최근에 그 모가디슈라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봤어요? 이거 못 봤어. 그것도 약간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나를 이제 고립된 거지. 그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죽어. 근데 탈출을 해야 돼. 그럼 탈출하는 상황에서 약간 내가 그 자식과 떨어지더라도 약간 먼저 탈출을 시키고 싶어 할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는 살아날 희망이 없으니까.
그게 그거는 뭐 약간- 재난 상황이에요? 그게? 재난 상황. 그것도 재난 상황이죠. 그런가? 음. 뭐 타이타닉호 같은 상황에서 아기를 먼저 넘기는 건 어. 이해를 하겠어. 어. 탈레반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물론 이제 거기 보니까 여자들 막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막 미군 쪽에 있던 사람들 막 다 처형하고 하더라고. 우리가 사실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언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주제로 갖고 와보고 항상 뒤로 넘기는 게 너무 많네. 이런 주제를 가져와서도 저는 세랑의 시선으로 한번 판단해 아름다운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못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좀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위안을 많이 받은 이야기들이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제 주변에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만 더 일찍 작가님을 만났더라면 달라졌을까 뭔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면 이 정세랑 작가가 어쨌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그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문화적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교육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그 시선으로부터 해서 신비시선이 자식들에게 줬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근데 나도 뭐 그런 걸 안 받은 건 아니지만 약간 정세랑은 자기한테 받은 거를 남들에게 이렇게 글로써 베풀었으니까 나도 이제 좀 늦었지만 이걸 보고 이렇게 느꼈으니 내 지금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도 정세랑 읽어보라 약간 하고 싶다. 그거 되게 마무리를 의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마무리가 제일 됐네. 되게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도 계속 퍼뜨리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 100명의 요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것 같아.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문학이라든지 예술에 또 숨어있는 힘이니까 오늘 좀 잘 들었습니다. 네. 잡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맞게 끝났네요. 그렇네요. 마무리 인사도 하고 끝내시죠 뭐. 네, 저는 이 동세랑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음.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도덕 감정론. 감정론 하신다 했잖아요. 저 한번 편식이 심하지만 한번 껄쩍여 보겠습니다. 네, 그거랑 아까 앞에서 말했던 뭐 아프간인들 다 이렇게 이어질 것 같긴 한데 한번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그러면. 만나요. 장마 조심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